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13일 무신 첫번째 기사 1415년 명령락 13년 진산부원군 하윤이 민무휴 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여 상언하다. 전날에 여러 번 장소를 올려 민무회, 민무휴 등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고 또 대간 형조에서 그 청한 것을 얻지 못하여 이미 모두 사직하였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관은 하루라도 없을 수 없으니 바라건대 그 청한 것을 윤호하고 명하여 직사에 나오게 하소서. 민무휴, 민무회는 죄가 더 클 수 없으니 조선의 신자로서 누가 성토하지 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감히 이 때문에 청합니다. 임금이 이미 밖에 나가 있게 하였으니 더 할 수 없다. 어제 대부인이 아들의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므로 내가 뜻을 굽히어 따랐다. 하니 하윤이 아뢰기를 대부인이 어찌 한나라의 모의의 영화로운 봉양을 버리고 도리어 불충한 자식에게로 나아갈 기치가 있겠습니까? 하매 임금이 말하였다. 대부인이 반드시 함께 있고자 하므로 내가 인정에 못 이겨 굳이 머물게 하지 못하다가 지금 이미 받들어 보냈다. 도의가 심하니 각각 집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13일 무신 두번째 기사 황자 후 이기수한 이숙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숙문은 판안동 대호부사를 삼았으니 이숙문의 임명은 상왕의 청으로 인한 것이었다. 황자후가 덕을에 나와 사언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에 어미의 병으로 회덕현에 있었기 때문에 분부의 명령을 구하였었는데 지금 어미의 병이 이미 나았고 전하가 오래 편치 못하신데 신이 전일을 겸하여 직책이 상략에 있으니 어찌 차마 전하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도 따라서 우희열에게 명하여 그 직책을 그대로 맡게 하였다. 분부는 부조를 나누어 받고 즉 지방 수령이 임명됨이며 상략은 약의 일을 맡음을 말한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14일 기후 첫번째 기사 6조에서 민무휴 민무회의 죄를 청하다. 빌건대 밝은 결단을 내려서 대간의 청에 답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대간의 청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다만 내가 즉시 청단하지는 못하겠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14일 기후 두번째 기사 호조에서 저화 유통 종목을 올리니 한 가지 외에는 모두 시행하도록 하교하다. 첫째, 저화가 천해지면 제용감의 구경 외에 잔물로서 저화를 사서 관가에 드리고 저화가 귀해지면 그 저화로서 잔물을 사서 관가에 드리는 것으로 항식을 삼을 것. 둘째, 묵어서 썩은 잡곡으로서 저화와 바꿀 것. 셋째, 무사무녀의 업 가운데 외방의 예에 의하여 저화로서 공을 거둘 것. 넷째는 각도의 여러 섬과 각 고을에 산자에 있는 사복마 가운데 13세 이상의 거세한 말과 병든 말은 적당히 값을 정하여 저화로 바꿀 것. 하교하기를 무녀 등에게 공을 거두는 일 외에는 나머지를 모두 거행하라 하였다. 호조에서 아뢰었다. 저화는 경작하는 땅의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20결 이상의 대호에는 3장으로 하되 10결마다 1장을 더하고 10결 이상의 중호에는 2장으로 하고 5결 이상의 소호는 1장으로 하고 3결 이상의 잔호에는 2호가 아울러 1장으로 하고 2결 이하의 잔호에는 3호가 아울러 1장으로 하고 1결 이하의 환과 고독에는 일체 모두 면제하소서. 또 각 고을의 세공저화는 산장, 수량이 있는 각 고을 109곳의 전이 수에서 반을 감하고 산장 수량이 없는 각 고을 121곳은 전의 수에서 3분의 1을 감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16일 신해 첫번째 기사 1번 구주 절도사의 사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16일 신해 두번째 기사 조하대은 탁신이 병비에 대해 올린 사의 종목.
첫째, 각 고을에서 성자를 정하지 않은 곳과 쌓지 않은 곳을 빠짐없이 의논하여 정해서 때때로 단단히 쌓고 각각 그 성위의 여장수와 합하여 들어간 인정수와 들어간 양식수와 사방 가까운 성의 거리, 이수와 도로와의 험하고 평이한 것과 봉화의 서로 바라보이는 곳을 모조리 책에 써서 나라를 지키는 방도를 갖출 것. 둘째, 사방 변경의 산하가 험주하여서 적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당할 수 있는 곳, 큰 배가 정박하여 언덕에 의지할 수 있는 곳, 병기를 갈무리하고 많은 사람을 가리울 수 있는 곳을 고루 알아서 군사를 쓸 수요를 헤아리고 적을 방어할 방도를 갖추어서 갈무리하여 획책의 도구로 삼을 것. 셋째, 중외의 각 고을의 군정, 병선, 군기, 의갑, 각색, 기호, 쟁료, 고각의 수와 각기 그리고 있는 마필, 대중소의 총수를 병조로 하여금 호조의 전국 예에 의하여 회계하여 시행케 해서 하나는 내전에 드리고 하나는 승정원에 비치하는 것으로서 항식을 삼을까. 넷째는 군기감의 화통이 비록 이미 1만여 자루에 이르나 각도의 성자 100여 곳과 각포의 병선 160여 척과 산하의 험조한 데 설비할 것 등 그 쓰이는 것이 대단히 많아서 1만여 자루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남아있는 주철 1만여 건으로 오는 8월에 녹여 만들기 시작하여 그 용도를 족하게 하고 전습하는 사람은 별군 가운데 개별은 이미 차고 이미 그간하지 않은 자를 쓸 것. 다섯째는 병선은 왜구가 오래 잠잠함으로 인하여 태만하고 해이했죠. 적을 제어하는 도구를 수리하지 않은데 매등의 경찰관이 다만 그 군인의 의갑, 군기, 화통, 기휘와 선체의 실하고 실하지 않은 것만을 상고할 뿐이니 그 나머지 기계를 어찌다 상고하겠습니까? 또 화통, 화약 같은 것은 점화만 되면 해가 오래되어도 쓸 수 있고 배 위에서도 또한 점화할 수 있으니 곰팡이가 끼지 않게 하여야 하는데 근래 각도에서 바닥 기운으로 곰팡이가 끼고 해가 오래되도록 쓰지 않다가 고쳐 쓰는 자가 매우 많으니 그 나머지는 허실을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선 중순에 쓰는 기계의 수량과 종목을 각도 수군 절제사로 하여금 일일이 써서 갖추 병조에 보고하게 하고 병조에서도 그 수량과 종목을 사람에게 위임하여 점거하게 하고 아울러 화통의 점화하는 형태를 상고하여 상부를 가하고 실하지 않은 것은 다시 갖추어 실하게 하여 불의에 대비할 것. 여섯째는 거북선의 법은 많은 적과 충돌하여도 적이 능히 해하지 못하니 가히 결성이 좋은 계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견고하고 교모하게 만들게 하여 전성의 도구를 갖추게 하소서. 탁신이 이때에 병조를 맡았는데 임금이 보고 병조에 내리었다. 여장은 성위에 낮게 쌓은 담이고 의갑은 갑옷이고 거북선은 이분의 이순신 행록에 의하면 위에는 판자를 덮고 판자 위에 십자 모양의 작은 길을 내어서 사람들이 위로 다닐 수 있게 하였다. 나머지는 모두 칼과 송곳을 꽂아서 사방으로 발붙일 곳이 없었다. 앞에는 용머리를 만들고 입에는 총구멍을 만들고 뒤에는 거북 꼬리를 만들었다. 대개 모양이 거북 모양과 같았으므로 이름을 거북선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1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숭례문 안의 행랑 등이 무너져 다시 고쳐 짓게 하다. 화곡이 쏠리고 나무가 뽑히고 숭례문 안의 행랑 13년과 흥복사의 문 남쪽 행랑 15영과 내사복 문 3영이 무너졌다. 임금이 감력제조 병조판서 박신에게 이르기를 행랑이 기울고 무너졌으니 이것은 짓기를 단단하게 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를 위험하였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았으니 가한가 하니 박신이 부끄러워서 사과하였다. 안성부원근 이숙번 이조판서 박은 등이 나무 깎는 것이 가지런하지 못하고 모나고 둥근 것이 많아서 장차 다 무너질 형세이니 고쳐 지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박신도 또한 그렇게 여기었다. 임금이 탄식하기를 지난해에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허비하여 지었는데 지금 이와 같으니 어찌 구원한 계책이 있겠느냐.
또 지금 다시 짓자면 어떤 사람을 역사시킬 것인가 하고 명하여 그때의 감력관 전 부정 송진생, 전 부사직 조복초, 전 주부 김관과 대장 덕혜를 가두었다가 3일 만에 석방시켜서 그대로 역사를 감독하게 하고 병조판서 박신, 전 이조판서 황희를 행랑 도감 제조로 삼아 행랑을 고쳐 짓게 하였다. 그 군인은 화통군 400명, 사제감 수군 100명, 의금부 번상한 도부 외 50명과 보충군 50명과 성공감의 목수, 석수, 노야장 등의 사람이었고 사령은 출번한 건장으로 충당하였다. 도부 외에는 순군부에 속한 군대의 하나로 경기의 민호로 충당하였다. 금란, 독포, 순작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태정실록 30군 태종 15년 7월 17일 임자 두번째 기사 박자청, 황자호, 강순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자청을 우군도 총재로 삼고 황자호를 공안부 윤으로 삼고 강순덕을 군자 주부로 삼았다. 강순덕은 이숙번의 사위인데 당시 이숙번의 기세가 혁혁하였기 때문에 입사한 지 5달 만에 3번 옮겨 주부가 되었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17일 임자 세번째 기사 의정부 3공신 6조에서 교장하여 민무휴 등의 죄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대략은 이러하였다. 불충한 마음이 안에 쌓인 연후에 불충한 말이 밖에 나타나는 것이니 남의 신하가 되어서 불충한 죄가 있는 자는 만세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무율, 민무회 등의 불충한 죄는 참으로 신등이 여러 번 계문한 것과 같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대의로 결단하여 유사로 하여금 국문하여 과제하는 것을 허락하여 나라법을 바로잡고 후세를 경계하소서.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17일 임자 네번째 기사 삼공신 의정부 6조에서 각도로 하여금 별선을 올리게 하도록 청하다. 허락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18일 개축 첫번째 기사 편전에서 이를 보다. 이숙번, 박은, 박신, 이원 등이 민무휴 등의 죄를 청하다. 하교하기를 이 일은 이미 끝났다. 어찌 다시 청하는가. 누가 인정이 없을까마는 특별히 장모가 있기 때문에 법과 같이 논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니 이숙번이 말하였다. 누가 전하의 지극한 정리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민무휴, 민무회의 범한 것이 애매하여 사람들이 함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등이 바라기를 유사에 내리어 밝게 문안을 세워 그 죄를 밝게 보인 뒤에 특별히 넓은 은혜를 내리어 성명을 보존하기를 이거의 고사와 같이 하면 사언과 공익의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삼성은 국가의 기강이어서 잠시도 없을 수 없으니 만일 모두 적당치 않거든 마땅히 고쳐 임명하고 만일 그 죄가 없거든 마땅히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임금이 삼성이 나오는 것을 내가 어찌 하고자 하지 않을까마는 특별히 출사하도록 명하면 또다시 전과 같을 것이요. 비록 다른 사람을 바꾸더라도 반드시 또 이 뒤를 이어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적시 도로 취직하는 것을 명하지 않은 것이다. 하니 이숙번이 말하기를 조선의 신자로서 하늘을 이고 땅을 받고 무릇 자고 먹는 자라면 누가 토지하여 충성을 다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전하가 비록 보존하고자 하더라도 나라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이도 또한 능히 보존하였으니 이 예에 의한 것이 편할 것입니다. 하매 하교하였다. 이미 일찍이 육조 대간에게 붙여서 조정해서 힐문하게 하였으니 어찌 명백해지지 않겠는가. 만일 유사에 내리면 고문을 할 터인데 반드시 대부인의 마음을 상할 것이다. 민무휴, 민무회가 내가 일찍이 민무구, 민무지를 배웠으므로 항상 화가 미칠까 봐 염려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어서 형적을 가리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비록 용서하더라도 어찌 덕에 감사하겠는가. 다만 송씨가 돌아간 뒤에 마땅히 일을 벌이겠다. 지난번에 중년을 나가 있도록 명하였을 때 내가 이 질에 걸려서 민무휴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만일 편안히 있으면 너희들도 마땅히 환이 없을 것이고 내가 만일 편안치 못하면 너희들의 환은 더욱 빠를 것이다 한 것도 또한 이 뜻이었다. 이숙분이 말하기를 민무구 민무질이 해를 본 까닭으로 복수할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닙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지 않다. 일찍이 보건대 민무예가 성질이 본래 사납고 고약하여
어질지 못한데 어찌 형제의 원수를 돌아보고 생각하겠느냐. 지난번에 일찍이 개사함으로 인하여 두 형의 일을 가련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알았다. 특별히 다른 업무가 있어 화가 미칠까 염려된다. 하였다. 이숙번이 끝까지 케어 묻기를 굳이 청하였으나 용수하고 임금이 천정을 쳐다보고 오랫동안 있었으나 아직도 차마 유사에 내리지 못하였다. 개사가 끝나자 다른 판서는 추창하여 나가고 이숙번과 박은이 남아있었다. 임금이 제2의 말이 마치다 탄식하였다. 근자의 재변이 거듭 이르는 것을 보고 심히 정사를 닦아 밝히고자 하나 어떤 일은 마땅히 행하여야 하고 어떤 일은 마땅히 그만두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다. 매양 지극한 의논을 널리 구하여 뜻을 가다듬어 행하고자 하나 또한 위대한 의논과 좋은 말을 듣지 못한다. 감선하고 철학하는 것은 또한 말단의 일이다. 그러나 마음에 대단히 근심됨으로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이 다시 탄식하였다. 1년 내 감으로서 벼가 마르고 어제 큰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뽑히고 곡식이 손실되었으니 무슨 선하지 못한 일이 쌓여서 이러한 여러 재앙을 가져오는가. 내가 일찍이 방문을 닫고 가만히 생각하니 살고 싶지가 않았다. 저 귀한 이래로 공덕이 생민을 복되게 한 것이 없다. 근일에 교하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시기가 멸망할 때를 당하여 이런 제의가 있다고 하였으니 어찌 부끄러움이었겠는가. 정사를 도모하는 대신에는 서로 체대하고 나는 오래 제위하였으니 세자에게 전유하여 조금 근심과 걱정을 풀고자 하나 세자가 어려서 이를 경험하지 못하였으므로 또한 그렇게도 하지 못한다. 누가 나의 밤낮으로 이처럼 근심하고 고민하는 마음을 알겠느냐. 이나의 눈물을 줄줄 흘리고 슬픔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니 이숙분과 박은 등이 황궁하고 놀라서 우러러보지 못하고 말하기를 전하가 지성으로 가엾게 여기고 슬퍼하며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근심하여 정성이 천지에 닿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방이 다스려서 편안하고 백성들이 모두 생업을 즐깁니다. 이 같은 한제는 성탕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임금이 가뭄을 근심하여 날마다 한 개씩 들고 혹은 햇볕 가운데 나가 앉아서 이 때문에 편치 못하여 이질에 걸려 심히 괴로워하다가 오랜 뒤에 회복되었다. 중려는 충청도 땅 역의 하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민무혈 문제로 사직한 형조 대간원을 불러서 직사에 나오게 하고 책망하다. 언책에 있는 자가 그 말대로 되지 않으면 가한 것인데 이것은 노나라로 가거나 제나라로 가거나 초나라로 가는 것을 이릅니다. 지금 사직서를 올리는 것은 과인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만일 사직서를 올리려거든 제주가 비록 바다 밖에 있으나 우리 땅이니 마땅히 일본이나 요동으로 달아나는 것이 가할 것이다. 집이 안망지가 대답하였다. 이른바 간다는 것은 거짓책을 버리는 것을 이른 것입니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1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병조 지인을 보내어 경계의 병선을 살펴보게 하다. 풍우에 표류하여 깨어졌을까 염려한 것이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18일 개축 네 번째 기사. 경복궁 성 북쪽 길을 막고 사람이 왕래하는 것을 금지하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1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공신 의정부 6조에서 민무휴 등의 조회를 청하나 윤호하지 않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20일 을미오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하늘을 지나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20일 을미오 두 번째 기사. 삼공신 의정부 6조 3군 도 총재부 등에서 민무휴 등의 조회를 청하는 상소하다. 개국공신, 정사공신, 좌명공신, 의정부 6조 3군 도 총재부 대간 및 각사에서 상소하여 죄를 청하였는데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은 생각한데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 주고 장이 있으면 반드시 베는 것은 왕정의 큰 권세요 고금에 통한 의리입니다.
이제 민무휴, 민무해 등이 가만히 세자에게 불충한 말로 고하니 세자가 좋아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그대들의 가문이 또한 좋지 않다 하매 곧 세자에게 그 말을 주상에게 아뢰지 말도록 청하였으니 그 금장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하가 세자와 공신 정부의 청으로 인하여 육조대간으로 하여금 그 말한 바를 묻게 하니 숨기고 고하지 않았다가 세자의 변명하는 말을 들은 뒤에야 대강 일단을 고하고 실제 정상을 다 말하지 않았으니 불충한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대간 육조 공신이 서로 잇따라 죄를 청하였는데 다만 직책을 거두고 경계하니 않지 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주는 의리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대의로 결단하여 유사로 하여금 정씨를 국문하여 밝게 그 죄를 바로잡도록 허락하소서. 장은 춘추공양전에서 말하기를 금장을 말하고 장은 영린을 말한다. 영란을 말한다. 금장은 장 불충하는 마음을 말한다. 태종실록 39년 태종 15년 7월 20일 을미온 세 번째 기사 대부원 송씨를 서울에 돌아오도록 명하는 것을 한부에서 사관원에서 아뢰다. 대부인 송씨가 두 아들을 따라서 촌사에 나가 있으니 만일 사책했으면 후세의 대부인의 아들과 죄를 함께 하여 밖에 쫓겨 나가 있다고 할 것이니 청컨대 서울에 돌아오도록 명하소서. 태종실록 39년 태종 15년 7월 20일 을미온 네 번째 기사 일본 대내전이 사자를 보내 토사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청하여 이를 의논하다. 심히 간절히 청하니 내조판서 이원이 아뢰기를 본국에 오직 한 전본이 있으니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불법은 비록 그 옳고 그른 것은 알지 못하나 주면 후일에 자주 와서 청할 것이니 이때기가 어려울 것이다. 마땅히 대답하기를 이 경을 전날에 각진에서 구하여 가서 거의 없어지고 비록 그 판이 있으나 현시에 인수한 것이 없고 그 질수가 많아서 곧 찍어 보내지 못한다고 하라. 태종실록 39년 태종 15년 7월 20일 을미오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 도관찰사 우효열이 길고 아름다운 벼 이삭을 골라 바치니 이를 책망한다. 임금이 보고 말하였다. 벼가 결실되지 못한 것이 경계가 가장 심한데 다른 도는 심하지 않은데 그러나 모두가 벼가 잘 여물었다고 즐겁게 구하고 실상대로 알아지 않는다. 태종실록 39년 태종 15년 7월 23일 무호 첫 번째 기사 통사 강유령이 요동에서 돌아와 외적이 여순을 노략질한 것을 아뢰다. 7월 초 4일에 외적이 여순 항구에 들어와 천비 낭랑전의 보물을 모조리 거두고 2만 여인을 살상하고 150여인을 노략질하고 등주의 전함을 모두 불사르고 도망갔습니다. 하니 임금이 최한에게 명하여 승정원에 정교하기를 외적이 중국을 침구한 것이 여러 번인데 이번이 가장 심하다. 황제가 만일 노하여 정벌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정벌을 도우라는 명이 있을 것이니 장차 어찌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일본과 교통하여 외사가 계속 잇따라 오니 황제가 만일 알면 반드시 우리나라에 허물을 돌릴 것이니 또한 장차 어찌할 것인가 하니 유산울이 대답하였다.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낭랑전은 바다의 여신을 섬기던 사당인데 천비는 해신의 이름이고 통아에 의하면 수신은 음에 속하는 때문에 천비라고 한다고 하였다. 영경세 시기에는 낭랑묘는 만수사 서쪽 팔구리에 있다고 하였다. 태종실록 39년 태종 15년 7월 23일 무호 두 번째 기사 금교 호조참이 김계란 내관 노희봉의 죄를 용서하다. 처음에 임금이 부처의 진위를 시험하고자 하여 중, 사근, 설호 등 100명을 흥천사 사리전에 모아 정근법석을 베풀어서 분신, 불보살의 기도하였다. 노희봉과 승록장, 무승이 먼저 사리 한 개를 바쳤다. 이때 이르러 김계란을 불러 묻기를
지난번 정근법석 때 얻은 것이 과연 살이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명령을 받고 곧 중을 살이 전에 모아 정근하였는데 이튿날 아침에 이르러 중들과 더불어 보니 보자기 위에 분같이 희고 가늘고 작은 물건이 4개 있었습니다. 중들이 모두 말하기를 3개는 석이이고 조금 큰 한 개는 살이라고 하고 곧 철발에 갈아서 향수로 씻어서 서기와 함께 그릇에 담아서 보자기로 싸서 노이봉과 장무승에게 주어 바치었습니다 하였다. 명하기를 너희들이 말하는 사리를 곧 마늘을 먹지 않은 사람을 시켜 비벼보니 손에서 가루가 되었다. 참사리가 아니었으니 어째서 나를 속이느냐 하니 김계란이 그때 여러 중과 더불어 친히 보고 바쳤는데 반드시 중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사리는 신통한 물건이라 숨었다 나타난다 하는 것은 무상합니다. 중들이 모두 말하기를 불결하면 곧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하였다. 노희봉에게 묻기를 너가 처음에 가지고 올 때 과연 사리를 보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김계란과 중들이 모두 말하기를 분신한 사리다고 하였고 친도 또한 가늘고 작은 흰 물건을 보고 사리라 생각하여 받들어 드렸는데 지금 내어보니 과연 흰가루였습니다 하였다. 다시 김계란에게 묻기를 내 말이 과연 옳으냐 하니 대답하기를 참으로 옳습니다. 감히 기망하지는 못합니다 하였다. 명하기를 내가 불법의 허실을 시험하고자 하여 중을 모아 기도를 명하고 가져왔다는 것을 듣고 근시하는 작은 환자로 하여금 깨끗한 곳에 보게 하였는데 만일 사리가 있다면 무슨 불결한 것을 싫어하여 도로 숨었겠느냐. 너희들이 처음에 다른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나를 속였다. 속인 것이 드러나고 개교가 궁하여지니 도리어 숨는다고 말하나 참으로 속이는 것이다. 하니 당직관을 불러 두 사람을 옥에 가두고 국문하고자 하다가 실행하지는 않았다. 정근법석은 나라의 가뭄이나 재앙이 들 때 중들을 모아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법회를 열어 설법하던 일인데 보통 정근에서는 중 대신 무당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25일 경신 첫번째 기사 편전에 나아가 정사를 보다 금년 한제에 관해 수령들이 속임을 책망하다. 요즘 각도 감사의 보고한 것을 보면 모두 화곡이 무성하다고 말하니 나를 속인 것이 아닌가. 그러나 감사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 하는 관원이니 어찌 거짓말을 하겠는가 하니 예조판서 이원 호조판서 윤향 지신사 유산울 등이 말하기를 반드시 모두 흉년은 아닐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여름철에 서울 사람들이 많이 의창의 쌀과 콩을 구워다가 미리 준비를 하니 인심이 그리 간사한 것이 많은가 하니 당성군 홍서가 말하기를 금년의 경기에는 여름 내 비가 오지 않았으니 흉년이 이보다 더 심한 때가 없습니다. 각도 감사가 주상에게 진념하는 것을 염려하여 모두 가뭄이 재앙이 되지 않고 화국이 무성하다고 말하니 이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서울 안에 가난하고 부유한 것은 쌀값으로 정음할 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경의 말이 옳다. 이것은 반드시 감사수령이 나를 속이는 것이다. 그러나 금년에 화곡이 제때 여물지 않았으니 쌀이 귀해져서 흉년이 들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였다. 이조판서 박은이 지난해에 화곡이 또한 여물지 않아서 금년에 흉년이 왔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나는 지난해에 흉년이 이 지경에 이른지를 알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25일 경신 두번째 기사 종정무에 사인이 와서 토사물을 바치고 연철을 청구하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25일 경신 세번째 기사 조지소를 설치하다. 호조에서 외방에서 종이 만드는 배단을 줄이도록 청하여 따른 것이다.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25일 경신 네번째 기사 사무부에서 박자천과 감력관은 홍희 등의 조를 청하여 장무지평을 불러 꾸짖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박자청은 별다른 재행이 없고 오로지 토목의 작은 공로로서 지위 이품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보온하기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 행랑을 지을 때 속성할 공로를 구하고 장관 개척을 생각하지 않아서 밤낮으로 혹독하게 감독하여 경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달 동안에 2번이나 기울이 주고 엎어졌으니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손상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박신, 안성은 명령을 받아 함께 일을 맡아보면서 박자청의 하는 것을 익히보고 대연하게 염려를 하지 않아서 이를 패하게 하였으니 아울러 직첩을 거두고 안율하여 과제하소서. 또 감력, 관원, 홍의 등의 죄를 청하는 임금이 읽어보고 세 사람의 죄가 같으니 마땅히 한결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밤낮으로 혹독하게 감독한 자를 잘못이라고 일컫는데 남의 죄를 청하려면 마땅히 그 실상을 합당하여야 한다. 어찌 감히 무함으로 보태어 죄를 얽어 씌우겠는가 하고 장무지평을 불러 꾸짖고 다시 박자청에게 명하여 제조를 삼고 홍의 등이 전과 같이 감력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25일 경신 5번째 계사 형조에서 노비의 잉집과 거집에 관한 사의를 아뢰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결절한 뒤에 노비를 잉집한 자, 타인의 노비를 거집한 자는 사품 이하는 직접 거두고 3품 이상은 그 아들 사위를 가두되 여전히 잉집하거나 거집한 뒤에야 사연을 갖추어 아뢰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 뒤에 임금이 좌보대연 조말생에게 이르기를 노비를 결절한 뒤에 잉집하거나 거집한 것은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고 비록 재상이라도 또 공신을 제외하고 마땅히 그 아들을 가두라. 이것은 내가 박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취하는 것이다. 하고 인하여 승정원에게 명하기를 전에 정장한 양천의 일로서 가번년 정월에 미처 정장하지 못한 것은 6월에 신정한 예에 의하여 접장하여 결절하라 하였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전에 수교에 판결한 뒤에 잉집한 자는 3품 이상의 관원은 다만 아들과 사위를 가두려 하였기 때문에 관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잉집 거집하고 있어 송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판결한 뒤에 노비를 잉집하는 자, 타인의 노비를 거집하는 자, 3품 이하는 직첩급을 거두고 2품 이상은 계문하여 수금하여서 탐하고 간사한 것을 징계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였다. 만일 재상을 가둔다면 공신 외의 일품도 또한 모두 갖추게 되어 과중한 것 같으니 그 아들과 사위를 가두는 것이 가하다. 참이 이하는 시직 산직을 물론하고 모두 그 당사자를 가두고 2품 이상은 그 아들과 사위를 가두고 여전히 잉집 거집하는 자는 사연을 갖추어 계문하라.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26일 신유 첫번째 기사 우의정 유양이 백관을 거느리고 민무효율 등의 죄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26일 신유 두번째 기사 여러 제사의 축판을 모두 소나무로 쓰라고 명하다. 이숙번이 아뢰기를 근일에 허조를 보았는데 허조가 이르기를 축문을 종이에 써서 판에 붙이는 것은 고전에 어긋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초에 상정할 때 진산부원근 하윤이 주장하였었는데 허조가 굳이 다투었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어떤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유산울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성공판사에 있을 때에 흥무예제와 문공가례를 상고하여 보았는데 아울러 종이를 쓰라고 칭하였으니 청컨대 종이로 나무를 대신하소서 하며 이숙번이 신이 처음에 예문을 보지 못하였고 다만 허조의 말을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럴 때 이럴까 저럴까 하여 곧 바꾸지 못하였다가 이때 이르러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26일 신유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랜대로 이품 수령이 복명하는 법을 세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품 수령이 교대하는 경우에는 사명을 받들고 밖에 나가는 관원의 예에 의하여 대궐에 나가 복명하는 것으로서 항구한 법규를 삼고 어기는 자는 헌사에서 규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26일 신유 네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고신을 서경하는 법을 상언하다. 고사의 고신을 서경하는 것은 빌건대 예전대로 하여 50일을 기다리게 한다면 그의 상총을 번거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였다. 우선 그대로 따르라. 뒤에 만일 폐단이 있으면 마땅히 고치겠다.
태종시로 30권 태종 15년 7월 26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헌납장진의 서경을 못하겠다고 아뢰니 예조정량으로 고쳐 제수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헌납장진이 가난한 것을 싫어하고 부자가 되기를 구하여 조강지처를 버리고 판원주 목사 정남진의 병든 딸에게 다시 장가들었으니 마음과 행실이 청렴하지 못합니다. 신등은 감히 고신을 서출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이에 예조정량으로 고쳐 제수하였다. 태종시로 30권 태종 15년 7월 2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경기도관찰사 유님이 바람에 화국이 손실된 상황을 올리다. 처음에 유님이 전지하기를 이미 익은 화국은 빨리 수확하여 풍손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여러 번 교지를 내리었는데 일찍이 수확하지 않아서 바람의 타격을 받게 하였으니 장차 그 이유를 묻겠다. 빨리 경력을 보내어 대궐에 나오게 하라 하였는데 유님이 이때에 이르러 풍손의 상황을 올렸다. 임금이 그 많은 것을 혐의하여 양주부사 최식을 불러 물으니 최식이 대답하기를 양주 안에는 풍손된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또 경력 신의를 불러 물으니 신의가 대답하였다. 10분의 9는 손실되었습니다. 태종시로 30권 태종 15년 7월 28일 개회 첫 번째 기사. 순한 신사에 나한 국창사의 석불 함주 성사 철불이 땀을 흘리다. 임금이 말하였다. 사사를 혁파할 때 당하여 마땅히 모두 땀이 났어야 할 것인데 지금 어째서 땀이 나는가. 부처의 땀 나는 것은 보통의 일이니 괴이할 것이 없다. 태종시로 30권 태종 15년 7월 28일 개회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박신이 목공을 쇠출하도록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 아뢰기를 행랑을 개조하는 정부의 수가 적어서 빨리 이룩하지 못하니 청컨대 외방 각 거울에 목공 200인을 쇠출하여 오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추수할 때를 당하여 쇠출할 수 없다. 이미 부역한 100명으로서 족하다 하였다. 박신이 다시 아뢰기를 기후가 점점 추워지니 빨리 역사를 마쳐야 하겠습니다. 비록 200인은 얻지 못하더라도 150인은 얻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금년에 한재가 심하니 매우 불가하다. 태종시로 30권 태종 15년 7월 2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개추에 산천에 제사하도록 상언하여 그대로 따르다. 예조에서 상언하기를 월령에는 중추에 산천에 두루 제사한다고 하였으나 산천에 제사하면 곧 서리가 내리는 응흠이 있는데 금년에는 이른 한재와 늦은 수해로 인하여 화곡이 익지 못하니 서리가 마냥 일찍 내리면 백성이 먹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청컨대 개추에 산천에 제사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시로 30권 태종 15년 7월 2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밀린 옥사를 심리하다. 형조에 하지하여 계문할 때 자세히 모두 기록하게 하다. 외방각도의 의심스러운 죄로 옥에 체류된 자를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사연을 갖춰 정부에 보고하게 하고 정부에서 대강 초하여 아래는 것으로서 한관법 부규를 삼으라고 일찍이 교지가 있었다. 금년 여름 석 달 동안 각도의 수도 계본 안에 해가 지나도록 결단하지 않은 죄수가 매우 많으나 그 까닭을 기록하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한결같이 일찍이 내린 교지에 의하여 시행하라. 또 형조로 하여금 각도의 수도를 계문할 때의 죄인 이름 아래에 범한 죄명과 이미 보고한 형결 안에 조율하고 조율하지 않은 것과 의심나는 사단으로 다시 추문하여 끝나지 않은 까닭을 아울러 모두 기록하여 계문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게 하였다. 수도 계보는 각도의 오사나 경력이 3개월마다 그 계절의 마지막 달에 감옥에 갇힌 죄수에 관한 현황을 형조와 임금에게 보고하던 계본, 죄수 계본이다. 태종시로 30권 태종 15년 7월 2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일본 농주 태수, 평종수, 비주 태수, 원창청이 각각 4인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시로 30권 태종 15년 7월 29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새로 사고를 만들다.
임금이 말하였다. 무릇 서울과 예방의 용도와 진휼하여 구워주는 것을 모두 묵은 곡식으로 먼저 주고 창고를 짓는 데는 모두 중국의 제도를 쓰라. 사고는 주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주위에 빙 둘러가며 물을 댄 창고. 태종 10년에 중국의 제도를 본따서 외방의 창고를 이처럼 만들고 곡식을 비축하도록 하였으나 운수에 폐단이 있어 성공하지 못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일 을축 첫번째 기사. 이안유 유맹문 조상 이종규 주면을 파직하다. 예조정랑 이안유 유맹문 좌랑 조상 이종규 주면을 파직하였다. 예조 참의가 차지남이 순군 영사의 출신이었는데 참의가 되니 이 안유 등이 차지남에게 즐겨 일을 맡기려 하지 않았다. 차지남이 붕괴하여 판서 이원에게 말하니 이 안유의 종을 가두어 경계하고자 하여 형조의 관문을 보내어 조상이 서명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원이 노하여 조상의 종까지 가두려 하니 이 안유와 조상이 모두 병이라고 고하고 사진하지 않았다. 이원이 사령을 보내어 이 안유의 간호를 잡으니 이 안유가 노하여 사령을 구타하였다. 이원이 심히 노하여 그 상황을 갖추어 아뢰니 명하여 이 안유와 조상을 여근부에 가두고 난관이 폐를 지어 관창을 업신여긴다고 하여 이 안유와 조상에게 장 80대를 속받고 유맹문, 이종규, 주명과 더불어 모두 그 직책을 파면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일 을축 두번째 기사. 세성의 수축을 정지하고 먼저 김제군의 벽골제를 쌓게 하다. 전라도 관찰사 박습이 아래였다. 승곽은 봉수를 경고히 하고 외모를 막는 것이고 제방은 수택을 저축하고 관계를 통하게 하는 것이니 실로 환난에 대비하고 가뭄을 구제하는 좋은 계책이므로 모두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공을 일으키고 민력을 쓰는 것은 먼저 사세의 완급을 살피어 때맞게 조처한 뒤에야 일이 쉽게 이루어지고 백성의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병조, 호조의 청으로 인하여 김제군 벽골제와 연해 삼업의 성을 수축할 일로 이미 교지를 내렸으니 가을거지를 한 뒤를 기다려서 마땅히 아울러 영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이 주군에 순행하여 두루 그 땅을 살펴보니 장흥, 고흥, 광양, 삼업의 땅이 모두 바닷가에 있어 외구가 배를 대는 곳인데 전일에 설치한 성이 모두 좁고 나무를 세워 진흙으로 발랐으므로 세월이 오래되니 기울고 무너지는 것이 심하고 혹은 샘과 우물이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외선 수십 척이 몰래 여러 섬에 의지하여 틈을 엿보고 있으니 만일 불후의 변이 있으면 신은 후회에도 미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자리를 살피고 형세를 살피어 성을 쌓고 못을 파서 봉수를 경고히 하여 우리 생민을 보존하는 것이 참으로 오늘의 근무입니다. 만일 도내의 재은이라면 이미 수축하였을 것입니다. 고부의 눌지는 친히 살펴보니 저수한 땅은 얕거나 깊고 제방 아래의 밭은 지세가 높아서 물을 끌어 관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많이 저수하여도 쓸데가 없습니다. 오직 김제의 벽골제는 신도 또한 한번 가서 보았는데 그 뚝을 쌓는 곳이 길이가 7,196척이고 넓이가 50척이며 수문이 4군데인데 가운데 세 곳은 모두 돌기둥을 세웠고 그 뚝의 저수한 곳이 거의 일식이나 되고 뚝 아래에 묵은 땅이 광활하기에 제가 3배나 됩니다. 지금 농사일이 한참이어서 두루 볼 수 없으니 농극을 기다렸다가 상하 형세를 살펴와 다시 계문하겠습니다. 오직 삼업의 성은 반드시 영축하여야 하고 이 벽골제를 쌓는 것은 한때에 아울러 시작하여 백성의 힘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신은 생각한데 먼저 성보를 쌓아 봉수를 견고히 하고 뒤에 재은을 수축하여 관계를 갖추면 거의 사기가 둘 다 얻어져서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명하여 새 성을 수축하는 것은 아직 정지하고 먼저 벽골제를 쌓으라고 하였다. 봉수는 땅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일 을축 세번째 기사. 전라도 도관찰사 박습 연길도 도순문사 조협이 올린 고을의 병합에 대한 사이 조문. 모두 작은 고을을 다시 세울 것과 병합할 곳에 대하여 말한 것이었다. 형조판서 정력이
전조 때의 주현을 병합하지 않았어도 후경이 넉넉하였으니 빌건대 예전 제도에 의하소서하니 임금이 예전법이라고 어찌 다 따를 수 있겠는가. 전조 말년에 전제가 문란하여졌는데 태조가 고치었다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일렀다. 하는 일이 바른 데에 합하면 비록 어리석은 백성이 원망하더라도 하늘이 싫어하겠는가. 만일 백성이 원하는 것을 다 따른다면 백성이 어찌 부역을 하고자 하겠는가. 이와 같이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그 조를 거두며 국가가 어떻게 다스려지겠는가.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아래 위가 예절이 있은 뒤에야 국가가 다스려질 수 있었다. 지금 모든 시설에 있어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옳고 그른 것을 돌아보지 않고 시끄럽게 말이 많다. 대개는 여러 사람의 원망이라 하며 마땅히 곧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여 나의 듣는 것을 번거롭게 한다. 내가 무는 통고를 보니 법제를 어지럽게 고치어 한제를 가져왔더라도 이미 시행한 일은 고칠 수 없다고 하였다. 세상은 모름지기 글을 읽은 사람을 쓰는데 경등이 이미 글을 읽고 일을 맡았으니 주요 택괴를 보면 나라 다스리는 방법도 대개 알 것이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일 얼죽 네 번째 기사. 경차관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호조와 이조의 일을 보게 하다. 호조판서 윤향이 아뢰기를 손실 경차관을 나누어 보내어 편부를 시인이 좌랑 윤수미를 시켜 진산부원근 하윤에게 물으니 하윤이 말하기를 마땅히 보내야 한다고 하고 위정 유양에게 물으니 유양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파단이 많다 보내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만일 금년을 흉년이라 하여 보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른 해에 보내어 취렴하기 위한 것과 같다. 경창관이 가면 수령과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고조에서 아뢰었다. 금년각도의 전답 손실을 공평하고 청렴한 품간으로 도를 바꾸어 나누어 차견하여 육전에 의하여 매양 2,300결을 일부로 만들어 답험하여 수손급손하면 관가와 백성이 둘 다 편할 것입니다.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위관이 답험한 곳에 따라 곧 척간하여 그 불평한 자는 경차관에게 보고하게 하면 경차관이 불시에 나아가 두루 다니며 척간하여 그 중에 실을 손이라 하고 손을 실이라 하고 기경한 것은 진전이라 하여 불공평하게 답험한 수령과 위관을 3품 이상은 상신하여 아뢰고 4품 이하는 직접 결단하게 하소서. 또 각 호에 구워준 의창의 쌀, 콩, 잡곡은 각 고을 각 호의 화곡에 풍년에 들이고 흉년 든 것을 살피어 신롱한 민호는 풍년에 하나에 수납하고 신롱하지 않은 민호는 수에 의하여 수납하고 또 신롱한 각 고을에 굶주리는 백성은 만일 진율하지 않으면 그 생활이 염려됩니다. 빌건대 본조에서 이미 일찍이 수교한 구황의 영에 의하여 경차관으로 하여금 아울러 고찰을 가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각도의 대소 사신과 수령 만호 천호 교수관 역성의 법을 범한 일과 용렬하여 직임을 감당하지 못한 자를 손실 경찰관으로 하여금 아울러 조사하여 물어서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번 각도 경찰관이 가는 곳에 친간 친척인 자와 각품의 비첩의 자손을 다시 케어 물어서 성적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금년엔 가뭄이 심하니 다만 민간의 질고를 물어서 화곡의 손과 실을 공평히 하는 것으로 근무를 삼으라. 부는 토지의 면적도 아니고 여말선제의 토지를 간심할 때 2,300결을 묶어 일부라 하였다. 수손급소는 손실에 따라 조세를 감면함이고 위관은 임금이 일의 처리를 위하여 임시로 품관을 중에서 임명하여 보내던 판정관 또는 재판관이다. 친간 친척은 일반적으로 간이나 척이라 부르는 신분의 사람으로서 신분을 양인이면서 하는 일은 천역을 하는 계층인데 즉 간척을 말한다. 신간역척이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무패응자를 금지하는 법을 거듭 엄하게 하다. 배가 없이 매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당시 사사로이 매를 가지는 자는 국가에서 허가의 신표로서 왕패를 하사받았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계문하여 죄를 청함으로 중군 경력 이덕생 도사 권위를 파직하다. 우군 녹사 우형이 병조 참의 신계에게 신뢰하고 도리어 헌부에 고소하였다. 병조에서 본군에 관문을 보내어 녹을 없애도록 한 이덕생 등이 따르지 않았으므로 병조에서 계문하여 죄를 청한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30권 태종 15년 8월 2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윤유충, 변순, 강안수, 유인통을 파직하다. 우군 동지총재 윤유충, 공조정랑, 변순, 풍조창사, 강안수를 사sem설령 유인통을 파직하였다. 유인충 등이 전임 공조관이 격고하여 나누어 받은 한월 등의 노비를 시일을 오래 끌고 결단하지 않다가 중분할 때도 또 불공평하게 한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30권 태종 15년 8월 2일 병인 네 번째 기사. 강축을 각사해 주니 중국 사람 장자화가 만든 것이다. 강축은 침을 실어 나르던 수레에 하나인데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서 세종시록 제68권을 보면 벽돌, 기와 돌 같은 것을 운반하는데 대단히 편리하여 한 번에 운반하는 것이 세 사람이 지는 것보다 배가 된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태종 15년 8월 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제주산 말 한 필을 6조 판서 3군 도총재 대언들에게 주다. 박습에게 약을 주다. 박습이 제주의 말을 잘 기른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30권 태종 15년 8월 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처음으로 이조의 대간을 고공하라고 명하다. 임금이 이조에서 대간을 고공하는 것이 육전에 실려 있다. 헌사에서 이제부터 다시를 없애고 매일 일을 다스리고 간원에게 또한 매일 제좌하라 하니 이조 판서 박은이 아뢰기를 전에 본조에 명하여 대간을 고공하게 하였으나 대간에서 말하기를 출사하는 때에는 반드시 본사에서 제좌한다고 하고 지난달에 제수한 5, 6인의 고신을 지금까지 석양하지 않으므로 그 까닭을 묻고자 하여 사람을 시켜 서리를 부르니 보내지 않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였다. 본사에서 제좌하는 것도 또한 그 사람들이다. 공사는 사이에 두는데 어찌 반드시 본사에서 출사하겠는가. 또 대간의 말을 사람들이 복종하게 되면 소사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은 같은 무리를 어찌 소사원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비록 임금에게라 할지라도 말할 일이 있으면 모두 말할 수 있는데 하물며 대간의 시비야 어찌 말하지 못하겠는가. 고공은 공적을 상고함이며 다시는 사헌부의 베스라치가 그 본사에서 회자하여 차를 마시면서 중요한 공사를 의논하던 일이다. 제자는 관사에서 중대한 안건을 처리할 때 여러 관원이 가지런히 모여 앉아 이를 의논하던 죄자를 말한다. 출사는 고신을 석양하는 것이다. 사는 서류함이다. 세종시록 30권 태종 15년 8월 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육조에서 이문에 배서하게 하다. 관리가 사사로이 모이지 못하게 하다. 예조의 계문을 따른 것이었다. 예조에서 또 말하기를 관리가 서로 각 가문에 사사로이 모이어 공공연하게 청탁을 행하고 시비를 별난하니 사풍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고 사사로이 각 가문에 모이는 자는 헌사에서 엄격히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0권 태종 15년 8월 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노비 환급에 관한 일로 승문원 정자 신기가 상서하여 승정원에 명하여 꾸짖게 하다. 상서는 이러하였다. 무자년에 신의 아비 신이충이 황달충을 때려서 죽게 만든 까닭으로 노비 12구를 황달충의 일가인 검교판 한성 유한우에게 주고 고발하지 말도록 청하였었는데 유한우가 부족하게 여기고 도리어 신의 아비의 죄를 나직하여 소장을 내어 원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지금 신의 아비는 이미 사유를 입었는데 그 노비를 증여하였다고 속공하였으니 빌건대 환급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유한우가 받은 것도 비록 그러지만은 신기는 본래 아비의 죄를 면하고자 하여 스스로 주고 도리어 유한우를 가리켜 죄를 나직하였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유사의 말인가. 사헌부에서 일찍이 함부로 상사하여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도모하는 잘못을 말하였었는데 그때의 마음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르게 여겼더니 지금에서야 함부로 상사한다는 것이 이런 사람을 말한 것인 줄 알겠다 하여 이나의 성경원에 명하여 불러서 꾸짖게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15년 8월 5일 기사 두번째 기사 조하대은 탁신이 유국국에 사신을 보낼 것을 아뢰어 평도전에게 바닷길의 허미를 묻다. 조하대은 탁신이 아뢰기를 마땅히 유국국에 사신을 보내어 외구가 노략질하여 전매한 사람을 돌려보내도록 청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겨 족속과 헤어져 떨어져서 그 정상이 애석하다. 데려오는 사람 마땅히 뱃슬로서 상을 주겠다 하고 이에 평도전을 불러 물었다. 임금이 유국국에 사신을 보내고자 하였으나 바다가 험하고 멀기 때문에 모두 가고자 하지 않았다. 명하기를 죄를 입은 사람 중에 능히 하는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을 사람을 가려 뽑아서 아뢰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15년 8월 5일 기사 세번째 기사 병조 3군 도진무가 함께 의논하여 취각령에 관한 계문을 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전하가 영을 낼 때를 당하여 취각인에게 명하여 각을 한 통을 불면 왜 취각인이 곧 문루에 올라가 각으로서 응하고 또 사방으로 높은 곳에 나누어 올라가 군마가 다 모일 때까지 이를 붑니다. 안에서 각성이 처음 발할 때는 권례에서는 당직하는 총재, 상호군, 대호군, 호군, 내금위, 내시위, 별시위, 갑사, 별패, 시위패, 양위, 도성위, 각령, 방패 등은 곧 병기와 갑주를 갖추어 각문을 지키고 명령을 받은 외에는 출입을 못하며 각 차비는 감히 대궐 밖에서 각성으로서 서로 응하지 못하고 병조에 입직하는 당사관이 친히 명을 품하여 선자기를 받아서 골문 바깥 북쪽에 가까운 위차에 세우면 입번한 3군 진무가 각각 그 군의 길을 정한 장소의 위차에 세웁니다. 출분한 각군 총재와 각위 절제사 이하 원래 시위에 속한 각 군사는 각 소리를 들은 선우에 따라 곧 갑옷을 갖추고 거기 아래에 서서 운을 나누어 둔주하되 중군이 앞에 있는데 세휘가 따르고 좌군이 그 다음이고 우군이 그리 다음입니다. 만일 행제소라면 각각 그 땅의 알맞은 데에 따릅니다. 주상이 장수가 될 자 세 사람을 불러 3군 직문기를 주면 길을 받아 가지고 나와서 그 군에 나가서 세우고 병조의 효령을 듣습니다. 길을 받드는 사람은 입번한 건장을 쓴다. 만일 어두운 밤에 기의 빛깔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군의 각 소리를 듣고 모이는데 중군은 대각을 불고 좌군은 중각을 불고 우군은 소각을 불어 각 군의 군마다 다 모이면 각을 부는 것을 그칩니다. 병조와 출번 진무 대언은 모두 선자기를 가까운 곳에 나와 명령을 기다리고 의정부 육조 종친 훈구 시직 산직 이품 이상으로 응당 급히 달려나와야 할 자는 연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각각 정한 수의 반당을 거느리고 병기를 갖추어 각각 골문 밖의 근처 의막에 모이어 명령을 기다리고 그 중에 늙고 병들어 무사에 합당치 않은 자는 와서 모이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3군 총재 이하 각 군사의 둔주하는 차선은 집무소의 서립도에 의하여 감히 어긋남이 없게 하고 감히 떠들지도 못하게 하며 만일 직문기가 없이 군령을 내린 자, 직문기를 보지 못하고 출령하는 자, 평상시에 병조의 명문이 없이 사사로이 군사를 모으는 자는 모두 모역으로 논하고 만일 영의 어김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진고하도록 허락하여 고한 것이 사실이면 3등을 엿슬로 상을 주되 범인의 가산으로 상에 충당하고 무고한 자는 반좌유를 쓰고
군사에 도착하고 도착하지 않은 것은 병조의 직무가 고찰하여 과제하고 군사 외에 각사 및 성중관은 명령을 기다려서 모이고 오직 의금부 사복시 군기감의 관원은 제색장인을 거두고 본감을 지키고 내시부능 또한 골문 밖의 음악에 모이게 하소서. 본교 의윤하였다. 뇌취각인은 뇌취라치 외치각인은 병조 취라치 의막은 임시로 거치하기 위하여 천으로 만든 막사이고 서립 또는 군사를 배치하는 진법의 그림이고 세종시록 제64권에 보면 중군이 입직하면 좌군이 동문 밖에 우군은 서문 밖에 서립한다 하였다. 추령은 명령에 따라 시기에 늦지 않게 정해진 장소에 급히 달려나오는 일이고 본교 의윤은 임금이 윤호하는 것을 받드는 일인데 태종 11년 9월에 신판의신을 본교 의윤으로 고쳤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8월 6일 경호 첫번째 기사 부원군 의정부 6조를 조계청에 불러 수를 주다. 호조의 진휼과 전략을 명하다. 호조판서 윤향에게 명하였다. 금년에 경기의 가뭄이 심하여 사대부의 집에서는 이창의 쌀을 구워 간다고 들었으니 참으로 예전에 드문 흉년이다. 백성을 이주시켜 취식하게 할 수는 없으니 맞더니 상공하는 액수 외에는 별도로 전수를 행하여 궁핍한 사람을 진율하게 하라. 충주 경원 창에 묵은 쌀 5천석을 사선으로 삭내어서 실어다가 봄이 되거든 혹은 구워주고 혹은 진제하고 혹은 팔아서 저패를 회수하게 하라. 병조판서 박신이 아뢰기를 쌓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내년 장마가 아직 멀었으니 노적할 수 있다. 세전에 수운하도록 하라. 하고 인하여 윤향에게 말하기를 들으니 상의원에서 한 달에 다리미에 쓰는 수치 을의 8석이라 하니 이것도 백성이 판비하는 것이다. 어찌 함부로 쓸 수 있겠는가. 마땅히 그 반을 감하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물건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경기 백성의 패단이 겨울에는 숲과 뗄나무에 있고 여름에는 사복시의 생추를 내기가 또한 어렵기 때문에 내사복의 말을 40필로 수를 정하였다. 궁중에서 내가 아는 일은 또한 내시를 시켜 이미 일찍이 감하여 들었으니 밖에는 공상하는 일도 동상이라고 말하지 말고 마땅히 유추하여 적당하게 수를 감하여 백성을 편하게 하라 하고 또 말하였다. 경상도 감사 안등이 노비를 결절한 배단을 말할 때는 금년에 실롱하였다고 말하고 화곡의 상황을 보고할 때는 가뭄이 재앙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일찍이 명하여 힐문하였더니 말하기를 전에 실롱하였다고 보고한 것은 틀렸습니다 하였으니 어찌 창란함이 이와 같은가. 오히려 이것뿐만 아니라 각도 사람에게 널리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예전과 같고 오직 서울 서쪽 두어골과 연안 배천의 먹을 것이 없다고 한다. 내가 들은 것이 그러한지를 자세히 알지 못하겠으나 일찍이 듣기에는 가뭄이 심하다고 했는데 오곡이 풍년 들고 이것은 재앙이 없다고 하니 금년의 결실이 회의한 일이 아닌가. 박신이 말하였다. 신이 매양 각도 사람이 온 것을 보면 문득 화곡을 묻는데 모두 대단히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생추는 꼴을 말한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8월 7일 신미 첫번째 기사 광량루에 술자리를 베풀고 종친과 격구하다. 성정원에서 백성 구제를 전지하다. 성정원에 전지하기를 5, 6월을 당하여 내가 비록 먹으나 어찌 살로 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종친이 모두 있어서 풍악을 잡았으나 내가 듣고도 즐기지를 않는다. 내가 쌀 5,000녀석을 서울 안으로 운송하라고 명하였으니 먼저 궁한 백성을 구제한 뒤에야 먹을 수가 있겠다 하니 지신사 유산울이 아뢰기를 5, 6월 가무는 때를 당하여 주상의 추승의 가망이 없다고 이러시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이르니 올 가을은 벌써 어느 정도 풍년이 들었습니다 했다. 임금이 대군 종친으로 하여금 여러 대원에게 작을 주게 하였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8월 7일 신미 두번째 기사 한성부에서 도로의 제도를 상언하여 마땅한 것을 헤아려 시행하라고 명하다. 상언하기를
나라 안의 도로가 예전에는 국계 7개의 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한 제도가 없어 길 옆에 사는 백성들이 침삭함이 없지 않으니 빌건대 예조로 하여금 옛것을 상고하고 마땅한 것을 참작하여 넓고 좁은 것을 정하고 또 개천 양쪽 언덕이 날로 줄어드니 아울러 제도를 정하게 하고 또 성 아래 안팎의 길을 열고 성을 맡은 관리로 하여금 성곽의 무너진 것을 순찰하여 그때 즉시 이지러진 것을 보수하게 하소서 하니 마땅한 것을 헤아려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국의 7개의 설은 수레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를 1개라고 하는데 도로의 넓이를 7대의 수레 혹은 9대의 수레가 다닐 수 있게 만들던 제도다. 주례의 고공기에 괴는 수레바퀴 사이의 너비를 말하는데 승거가 6척, 6촌, 옆으로 7촌을 각각 더하여 모두 8척이라고 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8일 임신 첫번째 기사 예조에서 새로 정한 문소정 친향 의주를 올리다. 문소정은 종묘에 의하여 태조 왕후를 한 향로에 함께 상영하소서 하니 임금이 원묘는 종묘와 다르니 마땅히 각각 한 탁자로 하여야 하고 종묘에 비하여 한 의탁을 함께 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예조 참이 허조가 아뢰기를 신등이 살피지 못한 것이 있으니 삼가 마땅히 예전대로 하여 각 위에 향로를 베풀고 각각 신 위에 나아가 향을 올리고 자악을 드리게 하소서 하니 유사에 명하여 이제부터 종묘 문소전 및 여러 곳의 축판과 패백을 예감에 묻다가 다음 제사에 기다려서 새 것을 드리고 묵은 것을 불태우라 하였다. 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문소전 친향의 여러 집사를 종묘 집사의 직품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묘는 종묘 외에 따로 세운 별묘인데 문소전과 광효전 같은 것인데 세종 14년 봉선전을 세워 5대를 합사하여 속내에 따라 받들게 하였다. 세종실록 54권을 보면 원묘를 설치하는 것은 대를 이은 임금이 돌아간 이를 생존시에 섬기던 것과 같이 섬기려고 하므로 모든 천향을 한결같이 생존시와 같이 하여 종묘의 제사와 구별하지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예감은 웅덩이이다.